이 동영상 강의를 20분 이상 하게 되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분을 가급적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끊는데 좀 이상하게 끊겼습니다. 예.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진도가 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자, 7번 문제를 16페이지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B 지방자치단체와 권한 소재에 관한 다툼이 발생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을 하고, 이게 우리가 공부한 것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A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위 조정 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정결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A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 이제 이걸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자치부 장관 되겠네. 행정자치부 장관의 그 조정 결정 내용 자체를 다투는 소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고, 또 그 조정 결정 내용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다툼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항고소송도 인정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조정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 직무이행명령을 하면 직무이행명령에 다투는 소에 대해서 대법원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 수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법적 수단을 지방자치법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 결정 내용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이나 대법원의 소제기는 인정이 안 된다. 오로지 직무이행명령에 다툴 수가 있다. 그걸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이 소백산 국립공원은 경상북도 영주시죠. 영주시, 그 다음 봉화군, 그 다음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영주시의 읍면동 중에 있는 그 단산면이라고 있는데, 단산면을 소백산맥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그걸 내용을 하는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변경은 또 패치분합 이런 것은 법률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 그 안에 있는 동리라든지 읍면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도 산하에 있는 그 조직에 있는 그런 것들 바꿀 때는 그냥 조례에 의해서 자치사무입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고,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명칭 변경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 아닌 그런 읍면동의 명칭 변경하고, 그 방법에 하나는 법률로 하고 하나는 그냥 조례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영주시가 자기 관할에 있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명칭 바꾸니까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경상북도 봉화군, 충청북도 단양군을 본다면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아니 단양군에도 이 소백산이 걸쳐져 있는데 그 단산면의 명칭 소백산면으로 해버리면 그 소백산이라는 것을 지역적인 어떤 이름으로 붙이는 여러 또 이익이 있을 거예요. 지역적인 그런 것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민의 단양군의 어떤 주민들의 그 지역 이름 소백산의 명칭에 대한 어떤 그 가지는 권리, 이익 이런 것들을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분쟁 조정의 방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상북도의 영주시하고 충청북도 단양군에 관한 다툼 같으면은 관할이 서로 다르니까 이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가야 되겠죠. 공통되는 그 시도지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중앙분쟁조정 신청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는 단순히 이제 그 영주시의 그 관할 내에 있는 면의 명칭 바꾸는 걸 조례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치사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역 주민들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쟁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주시는 이 사건 조례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자치사무로서 단양군이나 단양구민의 범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어떤 명칭에 대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요 보면 이 그 가로 안에 보면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쟁 조정을 했고 뭔가 분쟁 조정 그 자체는 다툴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까 7번 문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분쟁 조정 내용을 다툰 것이 아니고 분쟁 조정 내용을 했는데 이 단양 영주시입니까? 영주시에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 폐지를 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직무이행 명령에 불복해서 영주시가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번, 3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문제 6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공유수면 매립하면서 어떤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분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안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공유수면 매립이 되면 그 매립된 땅에 대한 지방자치대 관할 구역을 어떻게 기속하는 그 결정을 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한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 장관은 2009년 이렇게 새만금 개발 사업 중 인력 방조제를 비롯해서 제3호 방조제 이런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그래서 수산식품부 장관 이게 이제 아마 그 매립지 공사에 대한 어떤 면허 관청입니다. 그 면허 관청이니까 자기가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건 또 안전행정부 장관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방조제 준공 처리 지적 등록 이런 걸 해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기속 결정이다. 그것을 해줄 것을 신청 누가 하느냐? 매립 면허를 주는 관청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신청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매립 면허 관청인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결정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방안을 해가지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간점 이하에 농림수산식품 장관 이와 같은 신청 사실을 신청하면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간부에 게시해서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되고,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까 안전행정부 장관 산하에 있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거기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김제시장, 부안군수에게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김제시장이나 부안군수 입장에서는 그 구역의 경계를 기속을 매립지의 기속을 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다가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행정부 장관의 기속 결정, 이 지방자치단체 기속 결정 그 자체 내용, 그걸 다투어서 바로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툼, 아까 그 권한쟁의 나왔죠. 이 구분에 관한 문제였다. 홍성군하고 태안군하고 그 수사는 면허, 홍성군이 A 해역에는 내 바다인데 왜 태안군이 가백에 면허를 주느냐. 그 면허 자치 권한에 관한 침해다라고 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보면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방으로 해서 합니다. 홍성군수가 아니고 태안군수. 홍성군수가 아닌 홍성군이 태안군수가 아닌 태안군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애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 대법원 소를 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매립지에 대한 관할 기소를 다투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를 제기를 이름으로 해야 되겠는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법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한다. 예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법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할 때도 행정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행정처 피고로 한다라고 행정소송부도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이 피고로 된다고 했듯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를 할 때 자기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그 관계되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 의결 절차 그거로 대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 중요하죠.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속지방자치단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립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땅에 대해서 준공검사 전에 신청을 하게 되고,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속지방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으로 4번 보면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매립공사가 완료됐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그 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 기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와 연계선상에서 그걸 고려하면서 기속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마치고 다시 다음에는 이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민의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